안녕하세요.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 임유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택에 따라서 등록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따라서 오늘은요, 실제 제가 상담받은 사례를 통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경우 장점과 또 주의점을 한번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보유주택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장점과 주의점이라는 내용으로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이분은요, 주택이 세 채가 있으세요. 근데 첫 번째 주택은 지역이 서울이고요. 34평의 아파트입니다. 보유나 거주 기간은 10년 이상 이 집에서 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제 재건축 중이라 올해 재건축 후 입주할 예정이라고 하시네요. 두 번째 주택은요. 이것도 서울에 있는데요. 28제곱미터의 오피스텔, 좀 작은 오피스텔이죠. 매입 시기는 2016년도에 분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재건축 중에 본인이 살 곳을 마련하려고 그냥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지금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고 주택임대사업자나 일반임대사업자 없는 오피스텔에 본인 소유의 거주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주택은요. 38제곱미터의 오피스텔인데요. 이 집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매입을 하셨다고 하네요. 현 상태는 임대사업자를 전혀 안 내시고 전세로 세를 주고 있는 중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를 내지 않으셔서 전세입자에게 주소 이전하지 못하게 하시죠, 보통은. 따라서 전세입자가 전세권 설정을 하고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어떨까라는 문의가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세 주택 중 혹시 빨리 팔아야 되는 주택이 있으신지 라고 여쭤봤더니요. 세 개 주택 모두 8년 이내에 팔 계획은 없다고 하시네요. 자, 그러면 플랜을 한번 짜드렸습니다. 이런 방법을 하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주택은 실거주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재건축이 끝나면 실제로 이사를 가셔서 실거주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주택인 경우 본인이 오피스텔을 사셔서 사업자 없이 잠깐 거주를 했던 주택입니다. 이 주택인 경우에도 2016년도에 원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 8년을 내셔서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후에 월세를 받으시면 어떨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주택 세 번째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사업자 8년을 내시고 동일하게 그리고 지금처럼 전세를 임대하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플랜의 장점은요. 한번 볼게요. 실거주 주택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8년짜리를 두 개를 냈기 때문에 거주 요건을 맞추셨기 때문에 비과세 금액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요. 보통 비과세 금액 6억 정도죠. 6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두 개의 주택은요. 2018년도 9월 13일 이전에 매입하거나 분양을 받으셨던 주택이기 때문에 기존 보유주택은 8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재산세 감면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장점은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자, 주의할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주택을 만약에 팔 경우에는요, 비과세 금액 외에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설명해서 지금 두 개의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기 때문에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억 이하까지는 비과세고요. 6억 이상분에 대해서는요. 주택이 세 채잖아요. 두 개의 오피스텔과 즉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까지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가 20% 중과됩니다. 또한 지난번에 바뀐 부분 있죠? 거주주택 비과세는 평생 1회가 되기 때문에요. 거주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나면 두 개의 오피스텔은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씩 팔고 마지막 남은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의무기간 다 지난 후 본인이 2년 거주했다면 그 후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등록주택 5% 상한선이 제한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지금 제가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현재 작년 10월 24일 이후에는요.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 그 임대차 신고를 의무화하고요. 그 임차인이 있는 임대차 금액에 따라서 임대료 5% 상한 기준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뭐 시세대로 임차인이 있었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너무 싸게 있었다거나 하시면 등록을 해버리면 그 싸게 있는 임차인 기준으로부터 5%밖에 못 올리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자세히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기간이 끝난 후에 시세대로 임대를 맞춘 후에 등록을 하거나 혹은 현재 임차인이 이제 나가신 후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나가신 후에 임대 등록 후 본인이 원하시는 기준 시세대로 임대 등록을 하신 후에 임대차 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임대주택은 소득세 발생이 되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월세를 받아도 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지금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임대주택은 2천만 원 이하의 월세를 받더라도 소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소득세가 발생이 될 거고요. 그리고 2천만 원 만약 이상의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본인 소득과 합산과세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를 받더라도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요.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3채 이상이고 전세보증금이 3억이 초과된다면 간주임대료를 발생해서 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소형주택이 있는데요. 소형주택의 기준은요. 40제곱미터 이하의 기준시가 2억 이하의 소형주택은 이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는 빠집니다. 따라서 이분의 경우는 아까 오피스텔 2채가 있었는데요. 면적 기준은 4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런데 이제 기준시가가 만약에 40제곱미터 이하고 기준시가 2억 이하라면 주택이 3채가 아니라 뭐 2채나 1채가 돼서 간주임대료는 발생이 안 되겠지만 기준시가가 2억이 넘는다면 간주임대료도 발생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의무 임대기간을 준수를 하고 의무를 준수해야 아까 비과세 받았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다시 토해내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임대 의무기간 미준수 시 혜택받은 세제는 모두 반환되고요. 또 5% 상한 제한, 임대차, 신고 의무 등 미준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되니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오늘은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할까? 하면 어떤 부분이 장점일까? 그리고 등록하고 나서 주의점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런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법이 많이 바뀌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본인의 보유주택이나 지금 어떻게 임대차를 하고 있냐에 따라서 다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열심히 하나하나씩 보시고 꼼꼼히 생각하신 후에 결정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유주택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을 좀 쉽게 풀어드리는 유튜브입니다. 따라서 구독과 알람 많이 해놓으시면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좋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